네,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부터 이어가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님 나와주셨는데요.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 보니까요, 확실히 트럼프 관련해서 울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 우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보여집니다. 코스닥이 특히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흐름인데요. 일단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오셨을까요? 네,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었죠. 트럼프 트레이딩만 좀 가능한 시장이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 주체가 뭐 적극적으로 한쪽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없습니다. 네. 오늘도 외국인은 일단은 장 초반 중반까지는 현물 쪽에서는 매도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뭐 흐름은 괜찮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섹터들 위주로 대표적으로는 뭐 건설기기 그리고 방산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금 강세 흐름 어제부터 보이지만 뭐 피해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? 상대적으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여전히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지 일단은 이번 주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네요.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해서 좀 이슈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키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속에서 저희는 이때 어디를 살펴보면 좋을지 주제 들어볼 텐데요. 사장님 오늘 어디로 살펴볼까요? 네, 제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죠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말씀드렸던 섹터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방산 섹터. 방산. 봐야겠죠. 엄청 핫해요. 네, 이제 방산 섹터가 사실 핫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속성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뭐 오늘도 장 초반부터 이제 그 방산 섹터 종목들이 움직임이 동반해서 나타났는데요. 이러한 흐름이 연초부터 해서 사실 작년부터죠. 흐름이 지속되고 워낙에 이제 방산 섹터 이야기할 때 종목으로는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흐름, 그 종목 내에서의 약간의 좀 순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섹터 자체에 대한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산 섹터는 수주와 실적을 다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규모 수주가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사실 섹터가 아니죠. 우리가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분기에 다음 달에 실적이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최근 1, 2년간 또는 향후 2, 3년간 수주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지금 방산과 조선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도 방산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가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더 탄탄한 안정적인 종목 쪽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관련주죠. 예. 계속 뭐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국방비라든지 그 무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살에 붙인 정도에 사실 불과해요. 트럼프 효과는 기존의 방산 섹터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그 에너지라든지 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원래 본연적으로 수주 기대와 실적 반영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성격으로 이 트럼프라는 하나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빛이 나면서 최근 들어서 더 부스트업을 달았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진짜 방산주 사실 종목의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대형 방산주가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쪽으로 좀 더 치중해 보는 게 더 좋을까요? 전방위적으로 괜찮을까요? 약간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은 주요 종목들, 주요 대형주, 중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단기적인 뭐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로는 일단은 저는 방산 3사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방산 3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산 3사 중에서는
다 신고가 자리거든요. 네. 어디 보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신고가 자리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기존에 제가 뭐 방산 섹터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현대로템을 기존에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가 점차 늘어나는 구조고요.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 좀 더 하반기에 이어질 것입니다.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해외 사업부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. 그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또한 그 해외 사업부 쪽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방산업계들의 영업이익률이 사실 10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최근에는 마진이 좋아지면서 8%대의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13%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 비중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이익률도 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비공이 FCT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의 이런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난 후 본격적으로는 2025년부터 계약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. 그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사실 기존까지는 중동 지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 가능성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. 기존의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국가들의 레퍼런스가 점차 쌓임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수출 자변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지금 신규로 진입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3사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데 일단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큰 비중으로 따라가시는 건 저는 다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. 오히려 이렇게 좀 지금 어제 오늘도 그렇고 이슈가 좀 크게 나타날 때라든지 테마가 형성될 때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는 현대로템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자리 자체가 조금 더 한마디로 조금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도 현대로템이 일단은 전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. 현대로템 역시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44,000원대 위로 한번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이 종목 역시도 살짝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. 제가 오늘 뭐 방산주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고요.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. 5월 28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 주셨고 6월 25일에 현대로템 언급 주셨었는데 역시나 통합적으로 네. 언급 주셨네요. 네. 방사는 그렇다면 이 빅3 위주로 조금 더 취합해 가는 전략 유효할까요? 네. 말씀드린 대로 세 종목이 뭐 같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종목별로의 약간 좀 차별화라든지 종목별로의 좀 순서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그날 강한 종목들을 좀 바로 따라간다기보다 조금 좀 따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그 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경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염정 차장님과 함께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